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을 꼽으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순신 장군님의 신화가 아니라 그분의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경이로운 작동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때는 서기 1597년 9월 15일, 바로 그 유명한 명령해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꿈속에서 전투의 결과를 미리 봤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과연 신의 계시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극한의 경지를 보여준 걸까요? 다음 날 울돌목으로 몰려온 적선은 무려 330척, 우리에겐 단 13척의 배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 전투의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해전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영국의 넬슨 제독, 프랑스의 나폴레옹,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다들 정말 위대한 지휘관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패배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23전 23승 0패,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바로 여기 595일간의 기록인 난중일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신 뇌과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그 기록의 비밀을 한번 해독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패 신화의 첫 번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24일째 되던 날, 첫 출전을 앞두고 장군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옥포 앞바다에서 적선 50척과 마주치게 되죠. 예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걸 정신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체스 마스터가 머릿속으로 수십 수를 내다보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님은 뇌 속에서 수백 번의 가상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난중일기를 분석해보면요, 깊이 생각하다, 밤새 헤아리다 같은 표현이 전투가 있기 전에는 평균 3.7배나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승리로 가는 모든 경로를 뇌 속에서 그려보는 아주 치열한 연산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은 또 다른 놀라운 능력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 즉 패턴을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명량해전 당일의 기록입니다. 장군님은 단지 적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패턴, 그러니까 조류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남해 함대를 지휘하게 된 건 전쟁이 터지기 불과 1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무려 16년 동안 북방의 최전선에서 육지의 모든 전장 패턴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계셨던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장군님의 뇌에게 지형, 날씨, 인간의 심리 같은 건 바다냐 육지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그냥 전장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였던 거죠. 16년간 쌓아올린 패턴 인식 능력을 단 1년 만에 바다라는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용해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비밀일 겁니다. 그건 바로 재앙과도 같은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원균의 패배로 조선수군이 사실상 전멸하고 단 12척의 배만 남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막내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 그는 그 찢어지는 비통함을 국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덮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인내심의 차원이 아닙니다. 뇌과학은 이 놀라운 정신적 통제력을 인지적 재평가라고 설명합니다.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이 감정의 폭풍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연금술처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감정을 그냥 억누른 게 아닙니다. 절망을 결단으로, 슬픔을 의지로, 분노를 냉철함으로 그 모든 감정을 싸움의 연료로 바꿔 사용한 그야말로 뇌의 연금술사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이론이긴 한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현대 과학은 그의 일기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서 바로 그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투 사흘 전부터 정신적 시뮬레이션에 해당하는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이 3배나 폭증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투 당일에는요? 감정의 소음을 차단하려는 듯이 관련 단어들이 평소의 10% 수준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요? 곧바로 돌아보니, 살피니 같은 분석 단어들이 전체 어휘의 80%를 차지합니다. 승리에 취하지 않고 즉시 복귀하고 학습하는 것. 이건 현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에게서 나타나는 준비, 몰입, 복귀의 완벽한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지휘관의 뇌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에 그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명량해전 전날 밤의 그 신비로운 꿈. 대체 그건 뭐였을까요? 현대 뇌과학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꿈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장군님의 뇌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무의식적으로 종합해서 내놓은 최종 결론이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꿈에 나타난 신인은 바로 장군님 자신의 초월적 뇌가 보낸 압축된 시뮬레이션 결과였을 겁니다. 시뮬레이션, 패턴 인식, 그리고 정서 조절까지 현대 인공지능이 그토록 추구하는 이 능력들을 이순신 장군님의 뇌는 이미 400년 전에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한 인간의 뇌가 보여준 이 극한의 능력은 어쩌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